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헤럴드 경제 서인주 기자입니다. 2024년 8월 2일 광주의 경제, 부동산, 아파트 소식을 알려주는 이 채널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죠? 오늘 준비한 이야기들, 소식들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이제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이 아파트 단지에 전단지들이 막 붙어 있는 거죠. 이렇게 많이 붙어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게 좀 있어서 2개 정도 가져왔거든요. 여기 이제 기업주택조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아파트, 한양 더 챔버 스카이, 각하동 신규 아파트, 마지막 단지 앞 공원, 34평 3억대, 하이엔드 브랜드의 전세대 남양 포베이, 선착순 무상 옵션 혜택. 그래서 뭐 되게 좋죠. 이게 사실이라면 3억대 아파트, 지금 거의 뭐 반값 아파트 같은 그런 상황인데,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가격대 같은데, 34평 3억대, 계속 플러스 알파, 이 눈속임에는 없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된다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지역주택 조합의 아파트 특성들이 뭐 추가 분담금 문제들, 여기 또 주상복합 아파트다 보니까 상가 비중들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미분양에 대한 그런 우려들도 높을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추가 옵션이고 가격이 되게 저렴하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한번 좀 거르고 봐야 된다 하더라도 꼼꼼하게 살펴보고 검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꼭 추가로 붙는 것도 있다 보면 사실상 이것은 미끼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요인들이기 때문에 싸다고 직접 가거나 덜컥 이게 물면 계약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인에는 되게 신중해야 된다. 한 번 더 강조하고요. 여기도 지금 똑같이 이렇게 나왔네요. 지금 이제 한정세대 할인 분양, 여기도 9천만 원 정도 할인 분양, 저 현장도 여러 번 다녀왔었는데 여기 집이 제가 청담 이주구니까 이 아파트에 있는 곳하고는 상당히 먼 지역에 있는데, 이렇게 이제 그 분양 홍보하려고 하는 이 광고가 이제 광주 전 지역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이런 이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항상 이야기하지만 이 싸고 좋은 거는 거의 없다. 공짜 점심은 없다. 공짜를 너무 좋아하다가는 이제 대머리가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 지방의 아파트 시장은 싼 건 일단 의심을 해보자. 그 말을 한 번 더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은 또 신가 재개발 소식입니다. 8일, 다음 주 목요일, 신가 재개발 이 조합장님이 이제 조합원들 모아놓고 이제 설명회를 열게 됐는데요. 그 설명회가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DL, 빛꽃을 사업단, 지금 현재 하고 있는 DL 아크로 브랜드, 또 이편한 브랜드를 2개 다 이제 사용을 안 하는 걸로 지금 거의 결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공사를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놓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합장께서 조합원들 모아놓고, 우리 이제 어쩔 수 없어. 여기 DL 아크로 2편에서 다 안 한대. 새로운 시공사를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는 설명회를 한다는 겁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 이제 조합원들이 모일 것 같은데, 여기서 좀 갈등이 좀 예견됩니다. 이 조합원들 또 상당수는 DL하고 협상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좀 실패했다. 협상력의 부재, 또 전략의 부재, 이런 또 책임을 조합장한테 물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거든요. 다른 시공사를 선정하려는 설명이지만 자칫 조합장 해임에 대한 좀 강경한 그런 발언들도 나올 것 같다. 그렇게 예상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제 DL과 하는 가장 좋은 그림인 것 같은데, 분양가 2,450만 원에서 2,180만 원, 지금 1,950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DL에서는 아예 이제 안 하겠다, 손을 떼겠다, 뭐 그런 입장들이고 변함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다른 시공사, 다른 건설사를 찾아야 되는데, 이 정도 규모의 이 볼륨이 굉장히 크죠. 4,600세대 정도 되는 굉장히 넓은 땅에 시공비가 많이 좀 들어가는 이렇게 자본력이 있는 그런 건설사들, 지금 기존에 있는 5개의 건설사가 빠진다면 여기를 할 수 있는 건설사가 몇 개 없을 것 같은데요. 그죠? 손꼽을 만한 큰 회사, 자본력 있는 회사라면 어떤 데가 있을까? 이렇게 좀 몇 개 생각나는 데 있는데, 과연 이 불황기에 그 사업을 덜컹 갈 수 있느냐? 라는 것도 좀 의문이 들 것 같고, 이제 브랜드가 너무 또 저가 브랜드를 하기는 또 그 사업성이 또 안 나올 것 같고, 좀 고민이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도 고민, 저렇게 해도 고민. 이 조합원들, 조합장님들도 마찬가지로 이 사업 놓고 나름대로 다 열심히 하고 추진하려고 애를 많이 썼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결과죠. 이 결과가 안 좋게 나오니까 그 과정에 대한 좀 지탄이라든가 조합원들의 분노,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이렇게 여름 폭염만큼이나
달아오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8월 8일 날 시공사 설명의 분위기가 어떻게 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저도 많이 궁금하거든요. 시공사가 바뀌게 되면 어떤 건설사가 이 사업을 맡아서 하게 될 건지, 아니면 한 개 건설사가 될지 두 개 건설사가 돼서 통합 브랜드로 나가게 될 것인가, 그리고 분양가가 얼마 정도 될 것인가, 1,900만 원대, 2,100만 원대, 그렇다면 이 아파트 이렇게 분양가 설정했을 때 과연 완판할 수 있겠는가, 추가 분담금 없이 사업에 성공할 수 있겠는가, 예. 이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광천 재개발 조합장님들, 조합원들, 이거 먼저 지켜보고 있겠죠. 보고 있는데 이 케이스가 이 선례가 좀 되는 그런 이제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8월 8일 설명회 내용도 들어오는 대로 또 이렇게 함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광주 부동산을 좀 이렇게 지금 분위기 이렇게 좀 리뷰를 하자면 키워드로 미분양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다. 분양가가 높아가고 있다. 이 고분양가, 이 논란, 고금리, 건설사의 법정 관리, 뭐 PF 문제, 뭐 이런 사실 이런 문제들이 좀 안 좋은 쪽들만 계속 이렇게 튀어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경기가 많이 얼어붙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파트 거래가 좀 잘 안 되고 있고 집값이 좀 떨어지고 있죠. 지금 살짝 좀 답보 상태에서 여기 이제 올라갈까 내려갈까 반등을 할까 여러 가지 이제 관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동산의 시장 전망하는 게 사실상 신의 영역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정확하게 맞춰서 오를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얼마큼 오를 것이다, 이 아파트 가격 오를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좀 사기꾼일 가능성도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제 통계를 통해서 이 광주 아파트 중에서 올 상반기에 가장 인기가 많았던 아파트 단지 어떤 곳이 있었는지, 그 아파트 단지가 어디인지, 그 아파트 단지가 왜 인기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찰을 해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주에서 올 상반기 가장 인기가 높은 아파트 어디였을까요? 고금리, 고물가, PF 대출, 미분양, 광주 지역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가운데 합리적인 가격과 학군, 입지 강점을 보인 일부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광주 집값이 하락하면서 더 떨어질 거야, 기다리면 더 떨어질 거야, 이런 이제 관망세가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 가운데서도 신혼부부, 그리고 초등학교 자녀를 둔 이 다자녀 가정, 이런 이 수요들, 이 내집 마련 수요들은 있었는데 이제 일부 인기 단지에 좀 집중하는 그런 현상이 좀 가속화되고 있다. 좀 양극화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잘 나가는 데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좀 썰렁한 그런 상황이 상반기에 펼쳐졌는데, 신생아 대출, 이 정부의 저금리 대출 정책 수혜자, 애를 안 낳으니까 애를 낳을 수 있게끔 주거 정책이라든가 이 금융 정책들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이제 대출이 가능한 이런 이제 수혜자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올 상반기 광주에서 가장 거래가 많았던 아파트 1등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등은 중흥 S클래스 두산더 제니스, 그 임동에 있는 아파트죠. 여기가 1등 거래가 제일 많았다는 소식입니다. 이 국토거래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올 1월부터 6월까지 광주에서 가장 많이 거래가 된 아파트 단지 209건이 거래됐던 곳이 이제 중흥 S클래스 두산더 제니스였습니다. 여기 이제 한 건 제가 했던 게 제 이 친구가 운암동에 모아 미래도 그 아파트를 가려고 하다가 막걸리 먹다가 뭐 이야기 하다가 야 그러면 거기보다 나 여기가 더 나을 것 같은데 두산 제니스로 가능하면 그쪽 가라, 이게 괜찮을 것 같다 라고 고민하다가 거기 이사 갔습니다. 또 지난주 또 만나서 같이 밥을 먹었는데 지하철 타고 두 정거장 가니까 자기 집 나온다고 되게 살기 좋고 편하다, 좋다고 이렇게 자랑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올 상반기 입주해 나서 아파트 가운데 이제 1등은 이제 두산 제니스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자, 두산 제니스 조금 더 살펴보면 이 세대수가 좀 많아요. 2240세대. 2020년 분양할 때 그때 분양 당시 광주 지역 최초로 이 34평 기준, 이 국민 평형 기준 분양가가 이제 5억 원, 평당 한 1,500만 원 넘었었거든요. 지금 한 4년 전이니까 미쳤다. 광주에서 아파트 평당 분양가 1,500만 원, 말이 너무 비싸다. 임동 이 동네가 낙후된 구도심, 뭐 볼 게 뭐가 있다 이거 하고 되게 어떻게 보면 버려진 땅 같은, 별로 인기가 처음에는 없었죠. 입지에 비해서 너무 가격이 비싸다 이런 의견들도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 상무 센트럴 자이라든가 중앙공원, 요즘 아파트
민간공원 특례 아파트 같은 경우가 평당 2천만 원 훌쩍 넘어서는 이 아파트가 잇따라 등장하면서 오히려 지금은 그때 샀을 걸, 그때는 되게 저렴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좀 가치가 좀 올라갔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산 제니스는 전담방지 부지 바로 옆에 있어요. 뭐 바로 차로 한 3, 4분이면 가는 곳에 복합 쇼핑몰 더 현대가 들어서죠. 여기 좀 그 개발 호재죠. 이 복합 쇼핑몰 개발 호재,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입주가 가능했다라는 측면 때문에 프리미엄이 형성될 정도로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 아파트도 지하철역 가깝고 양동시장, 도보로 한 5분 거리. 여기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양동시장도 매출이 소폭 상승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걸어서 가까우니까 양동 통닭 사 먹는 사람도 걸어서 이렇게 테이크아웃으로 가져가시는 분도 좀 늘지 않았을까요? 예. 2등은 어딜까요? 2등은 비슷한 곳에 있는 곳인데 롯데백화점, 광주은행 이렇게 본점이 인접한 계림동이죠. 그랜드 센트럴, 여기 세대수가 2,336세대, 2,000세대가 넘어가는 대규모 단지가 1등, 2등을 차지했는데 그랜드 센트럴 3반기 162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대규모 단지 2,336세대면 광주 2위입니다. 2위에 그 규모가 많은 이 아파트로 볼 수 있는데 여기가 이제 준공한 지가 4년이 됐습니다. 이 아파트는 인테리어 수리 비용이 필요 없어요. 이게 얼마 안 됐으니까 고장날 일이 없다는 소리죠. 그 관리비가 좀 저렴하고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관심을 얻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2022년 이 그랜드 센트럴이 최고가를 찍었을 때 대비했을 때 지금 가격은 1억 정도 빠져 있는 상황. 그러니까 좀 상대적으로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이사를 가는 매매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좀 늘어났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3등은 광산구 신창동에 있는 신창부영 사랑으로 3차, 여기가 1792세대입니다. 올 상반기에는 76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이 단지는 2006년 입주를 시작한 구축 아파트죠. 좀 오래된 아파트 단지이긴 한데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편이죠. 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단지로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인기가 있는 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다 품고 있다. 500m 위치에 있어가지고 걸어서 다 다닐 수 있죠. 학원과도 좀 오래됐으니까 좀 잘 형성이 돼 있죠. 26평인데 방이 3개가 있고 화장실 2개를 갖춘 구조도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아파트로 인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자, 4위는 상무지구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상무역. 거래 건수가 67건. 여기 이제 세대수가 373 세대니까 그렇게 세대수가 많지는 않지만 여기도 평당 분양가가 상무지구 인접한 곳인데도 평당 1,500만 원 분양가. 1,500만 원 정도면 지금 좀 싸다고 좀 느껴지는 좀 착시 효과 같은 게 있죠. 그리고 당장 입주가 가능한 신축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선택을 많이 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5등은 어디냐? 5등은 이제 북구에 있는 아파트, 이 첨단 2지구, 한양 수자인 리버뷰. 여기가 1,254세대.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여기 이 아파트. 우리 동네입니다. 우리 동네. 5등이네요. 올 상반기에 58건으로 이제 5번째로 많은 이 거래량을 기록을 했습니다. 한양 수자인 아파트는 이제 지하철 2호선이 좀 호재가 기대가 되죠. 첨단 2지구에서는 가장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이제 호반 베르디움이라든가 중흥 S클래스, 제일 풍경채 이런 것보다 가격이 좀 저렴했었죠. 좀 외곽이 좀 빠져 있어요. 영산강에 가까웠지만 중심 상업구역이라든가 학교에서 좀 떨어져 있었는데 지하철은 이제 오히려 이제 지나가게 되니까 지하철 그 출입구 바로 앞에 들어서 이제 아파트입니다. 물론 이제 지하철은 언제가 될지 모를 것 같아요. 아직 시간이 한참 남아서 돼봐야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세대수가 많은데 여기 24평이 한 900세대 정도 돼요. 24평 아파트. 그러니까 24평 아파트가 3억 이렇게 전후로 되니까 신혼부부들이 접근했을 때는 그 가격 저항력이 좀 있다라고 해서 이쪽으로 많이 찾아러 오는 것 같아요. 첨단 2지구는 이제 택지지구 특성상 학교라든가 공원, 상가, 관공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배치되어 있죠. 상무지구 접근성도 좀 우수한 편입니다. 차 타고 나가면 한 5분 정도 시간 지나면 갈 수가 있죠. 저는 이제 여기 우리 첨단 2지구 제일 좋은 게 도서관이 정말 잘 돼 있어요. 도서관 잘 돼 있고 영산강 이렇게 한번 산책하기 좀 좋다 이런 부분들이 좀 강점으로 알려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좀 정리를 하자면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올 초에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신축 아파트가 12,000세대가 한꺼번에 공급이 돼서 좀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상황. 이 와중에
평당 2천만 원 이상 하는 고분양가 아파트들, 신축 단지들이 쏟아지면서 광주 부동산 시장은 혼란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미분양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 아파트 값은 더 떨어질 거다 생각하면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관망세 늘어나고 있지만 당장 또 집이 필요한 신혼부부라든가 또 내 집 마련 수요가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비교적 가격이 좀 저렴하면서 입지적인 강점, 또 학교를 끼고 있고 대규모 세대수가 많은 이쪽 아파트는 사람들이 꾸준히 이제 수요가 있어서 진행이 됐다라고 골라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광주 있었던 하루의 소식들 쭉쭉쭉 소개했으니까 여러분들 흐름을 좀 캐치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좀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